안녕하세요. 락스 이즈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멀티플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 볼 건데요. 기존의 멀티플 슬라이드 쇼는 마지막에 도달하면 다시 처음으로 오고,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전 버튼을 클릭했다면 마지막으로 가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완료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완료본을 보면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서 next, next 해서 지금 이 슬라이드는 5번이 마지막이에요. 5번이 마지막인데 이 상태에서도 next를 클릭하면 다시 1번, 2번, 3번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버튼을 눌러도 마찬가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버튼을 누르면 이 슬라이드 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끝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왼쪽에서 들어오는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HTML 구조와 CSS를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루프가 걸리는 걸 할 수 있을까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 구조는 왼쪽에 HTML 구조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가 5개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좌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요 슬라이드 래퍼를 기준으로 이 UL을 좌우로 움직일 거예요. 거기까지는 기존의 슬라이드 방식과 동일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한 슬라이드가 되게 하려면 5번 다음에 넥스트를 눌렀을 때 이 뒤에 1번이 오고 2번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1번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여기에는 이게 처음인데 이 앞에다가 복사본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요 사이에 새로운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보이게 할 거고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버튼을 눌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서 그 요소들이 보이게 해볼까 합니다. 일단 CSS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를 기준으로 이 UL을 통째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CSS를 보면 포지션이 부모의 기준이 잡혀 있고 그리고 너비는 지금 660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660을 넘치는 건 지금 안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역은 이 부분이고 얘를 넘치는 4, 5번은 지금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좌우 버튼을 클릭하면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녀석의 위치를 바꿔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거는 지금 슬라이드 래퍼를 기준으로 얘를 레프트 값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UL에 포지션이 잡혀 있고 얘를 기준으로 왼쪽 상단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애니메이트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면 이 요소의 레프트 값이 바뀌는 그 과정을 0.5초에 걸쳐서 끝이 살짝 느린 속도 모델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슬라이드 하나하나마다는 200에 200 사이즈를 가지게 있게 했고 가로 배열이 되는 방식은 지금 플롯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차곡차곡 가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막내 빼고는 여기 반대 선택자를 써서 막내 빼고는 다른 LI의 오른쪽에 마진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하나마다 오른쪽에 간격이 있게끔 했습니다. 지금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슬라이드에서 3번이 내려온 거는 지금 이 UL의 부모 요 3개 있는 거에서 3번에서도 오른쪽에 마진을 만드니까 지금 이렇게 이 3번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오른쪽에 마진을 만들려고 봤더니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은 이 부분뿐이 안 됐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고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사본을 만들어서 이 앞뒤로 5개씩 복사본을 만들고 그러면 복사본이 생기면 이 리스트가 기존의 5개에서 15개로 늘어날 거예요. 그럼 15개 늘어난 거의 너비를 계산해서 그
너비를 이 UL의 너비로 새로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부터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복사본을 만드는 함수를 작성해 볼게요. 자, 지금 HTML의 스크립트는 여기 본문이 다 읽힌 다음에 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큐멘트가 로드되면 할 일이라고 쓸 필요 없이 바로 변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일단 우리가 누구를 움직이냐면 이 UL을 움직일 거니까 UL부터 변수를 잡겠습니다. 슬라이스에서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할 거고 쿼리 셀렉터 저거 하나를 선택할 거니까 쿼리 셀렉터하고 클래스명 슬라이스라고 했습니다. 자, 변수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UL을 변수로 잡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슬라이드를 변수로 잡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여러 개이니까 query selector all로 해서 선택을 하고 클래스명 슬라이드 안에 li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현재 몇 번째까지를 몇 번째 슬라이드를 보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current index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값을 0으로 지정하고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저 값을 차감을 하면서 슬라이드의 위치를 파악할까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개수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까지 슬라이드가 이동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슬라이드의 기본 랭스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배치할 때 슬라이드의 너비 그리고 저 간격도 알아야 전체 길이를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의 width 하나하나의 슬라이드의 width 지정을 하겠습니다. 200이라고 지정을 할 거고 슬라이드의 margin 그래서 우리가 CSS에 30픽셀 해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 버튼을 클릭을 할 거니까 좌우 버튼이 클래스명 preb next입니다. 걔도 변수를 잡겠습니다. 단일 요소로 들어오면 되니까 query selector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next 버튼도 마찬가지 변수로 설정을 합니다. 클래스명 next 해서 이렇게 변수로 잡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복사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본을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make clone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ake clone이라는 함수가 할 일을 적어 볼게요. 자, 이 make clone은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5개면 5개를 복사본을 만들어서 앞 또는 뒤에다가 둘 다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반복문은 전통적인 그냥 for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변수명 클론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 슬라이드의 1번 얘를 복사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 뒤에 5번 뒤에다가 이 슬라이드의 0번째를 복사해서 여기에 넣을 거예요. 기존의 내용 뒤에다가 넣도록 할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요소를 복사하는 방법은 클론 노드가 있습니다. 주석으로 먼저 설명을 해보면 a 클론 노드 이렇게 하면 A 요소를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고 만약에 A 요소의 자식 요소까지 모두 복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A 클론 노드 하고 true 라고 하시면 A의 자식 요소까지 모두 A뿐만 아니라 A의 자식 요소까지 모두 복사를 합니다. 자, 저는 여기 리스트 만약에 리스트에 이제 뭐 이 클릭했을 때 다른 데로 간다라고 하면 A 태그 뭐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슬라이드의 0번째 얘를 슬라이드의 0번째는 얘가 배열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니까 슬라이드의 0번째, 1번째, 2번째 그런 식으로 반복문을 쓰려고 우리가 지금 I 0번째 얘의 클론 노드 true 해서 만약에 얘의 자신 요소까지 있다면 복사를 해서 그걸 그 복사 요소에다가 여기에서 복제된 거와 원래 있던 걸 구분하기 위해서 클래스명을 좀 넣을까 해요. 얘에다가 복사한 저 녀석에다가 클래스 리스트 add 해서 클론이라는 클래스명을 넣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복사한 녀석을 기존의 내용에
여기 D에다가 추가를 해주고 싶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기존의 내용 D에다가 요소를 추가하는 함수는 append child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a append child b라고 하면 a 요소의 기존의 내용의 D에다가 b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A가 지금 누구냐면 얘입니다. 요 녀석 UL이니까 UL은 아까 우리가 변수명 슬라이드로 잡았어요. 그 슬라이드의 내용의 뒤에 append child 거기에다가 지금 복사본 아까 01번 얘를 복사한 녀석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 반복문이 작동을 하면 지금 보시면 개발자 도구에 바로 열어놨고 이런 식으로 5번 뒤에 1번, 2번, 3번, 5번 해서 이렇게 복사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요 앞부분에도 복사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앞부분은 이제 반대로 이 부분에는 여기 1번 전에는 얘를 복사해서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얘를 복사해서 여기 넣겠습니다. 3 이런 식으로 5, 4, 3, 2, 2를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변수명 i는 자 얘가 0, 1, 2, 3, 4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 4번이 이 녀석이에요. 인덱스 번호 4번 이 슬라이드 카운트에 4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 슬라이드가 늘어나는 것들도 반영을 하려면 4는 이 슬라이드 카운트에서 1을 뺀 게 4겠죠? 여기 이게 초기 값이고 i가 언제 동안 0보다 클 때까지 i를 하나씩 빼면서 그러면서 반복문을 쓰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컨셉으로 복사를 해서 걔한테 클래스명을 넣고 요번에는 이거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뒤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원래 있던 내용 이제 이만큼이에요. 이 내용에 여기 앞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돼요. 요소의 앞에 추가하는 건 뭐냐면 프리펜드입니다. 프리펜드하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프리펜드로 바뀌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클론 여기 부분은 바뀌는 거 없고 약간 0보다 클 때 0이 빠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복사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원래 리스트 앞쪽에 복사본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복사본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이 개수를 다 구해와서 전체 너비를 구한 다음에 그 너비를 이 UL의 너비로 지정을 해줘야지 이제 이게 가로로 쭉 배열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해보면 현재 이 상태입니다. 원래 있던 배열이 있고 그 앞에 복사본을 그 뒤에 복사본을 만든 상태예요. 이게 쭈루룩 이어지려면 이 전체 길이를 구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 전체 길이를 구해오려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이 UL의 li들을 다 여기 안에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개수 곱하기 여기 하나의 너비가 200이었고 간격까지 하면 230입니다. 230 곱하기 이 개수를 해주면 되겠어요. 마지막에는 끝에 오른쪽에 마진은 빼도 되니까 마지막에 다 한다면은 요 마진 하나는 빼면 정확하게 알맹이의 크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make clone 함수 내에다가 전체 너비를 구해서 UL의 너비를 지정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update with 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update with라는 함수가 할 일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pdate with라는 함수가 할 일은 전체 개수를 구하고 그 개수에다가 슬라이드 하나와 하나의 마진까지 곱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현재 슬라이드를 해서 current 복사본까지 다 포함한 현재 슬라이드를 변수로 잡아 보겠습니다. 다시 이 UL의 li들을 선택할 거니까 요 위에서 작성했던 저 녀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현재 슬라이드를 변수에 담고 걔의 개수를 new slide count라고 해서 이 current slide의 개수를 구해 오겠습니다.
자, 그럼 개수가 나왔으면 새로운 UL의 너비라고 해서 new width라는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슬라이드 하나의 너비는 아까 슬라이드 width 우리가 구해 왔고, 더하기, 거기에 마진까지 일단 더하면 하나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곱하기 개수, new 슬라이드의 카운트, 이러면 전체 길이가 나왔고, 거기에서 마지막에 있는 마진, 오른쪽에 마진은 빼도 되니까 마지막에 마진은 슬라이드 마진, 얘를 빼겠습니다. 이 뺀 수치가 되겠고, 이걸 이 UL의 위드 값으로 줄 거니까 뒤에 픽셀까지 연결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늘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저 너비를 누구의 너비로 지정하는 거냐면 이 UL의 너비로 지정을 하는 거죠. UL의 너비, UL이 변수명 슬라이드였었으니까 걔의 너비로 얘의 스타일 중에 너비는 좀 전에 새로 계산한 얘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이제 가로로 쭉 배열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클론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어 있고, 끝에는 지금 오른쪽에 여기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배열까지 마쳤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좌우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 특히 이전 버튼을 누를 때 문제가 생겨요.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넥스트를 클릭을 하면 이게 이렇게 될 거지만, 이렇게 움직이게. 근데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앞쪽이 이렇게 비게 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앞쪽을 클릭해도 이 5번이 보여야 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전체 UL이 여기에 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좌우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도 기본 위치가 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좀 전에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자, 레프트 값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레프트 값은 우리가 슬라이드를 이동할 용도로 쓸 거고, 지금 기본 포지션을 잡는 거, 기본 배치를 잡는 건 이 전체가 왼쪽으로 요만큼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길이는 원래 5개, 슬라이드 개수 5개에서 여기 너비와 마진까지 포함해서 요 거리 를 구해 오고, 그 거리만큼 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x 해서 값이 양수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 음수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몇을 줘야 이렇게 될지 요걸 계산을 한 후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 업데이트 위드 다음에 초기 위치를 잡는 거를 또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set initial position에서 함수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function set position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가 할 일은 원래 초반의 개수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전체 슬라이드 너비를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거를 마이너스로 줘야 되는 거니까 initial translate를 쓸 거니까 이동할 translate의 value라고 해서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 슬라이드 너비랑 얘에서 개수 곱한 거면 이게 지금 뉴 슬라이드가 아니라 원래 슬라이드 카운트 여기에 5개가 있었으니까 5를 곱해야 되겠죠? 5를 곱하면 이건 양수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움직이려면 트랜슬레이트 x 마이너스로 이동을 했어야 되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 변수명 initial translate value에는 마이너스 몇이 지정되어 있을 거고,
그 값을 누구에게 UL한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L이 슬라이드 전체를 감싸는 게 변수명 슬라이드였으니까 스타일 중에 자, 우리가 지금 CSS로 치면 얘한테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의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해서 저 수치가 만약에 1000이라고 한다면 트랜슬레이트 x하고 마이너스 1000 픽셀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스타일에서 요 트랜스폼의 값이 뭐여야 된다? 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다 문자니까 따옴표로 처리를 하고 지금 저는 ES6는 안 쓰고 ES5 버전으로 그냥 쓸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치 변수명 initial translate의 value가 여기에 오게끔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까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아까 변수에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를 찍어 놨었으니까 이 값에는 음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변수의 값이 요 자리에 오게끔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앞에 이 마이너스 앞에까지가 문자 더하기 그 다음에 initial value 얘가 있고 그 뒤에 더하기 픽셀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동을 하겠죠. 자, 아직 저장 안 했고 제가 지금 보면 이게 첫 번째인데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보면 여기 원래 있던 이제 ELI가 첫 번째가 됐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이제 슬라이드가 이렇게 이동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좌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한 칸 한 칸씩 이동하게끔 함수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다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할 일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아까 계산을 했더니 여기 1150만큼 아까 요 거리가 이 거리를 계산했더니 1150이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체 UL을 왼쪽으로 1150 위치를 시켜서 여기 원래 슬라이드 1번이 이제 가운데 오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자세히 보면, 저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좌우 버튼을 클릭했을 때, UL을 좌우로 움직일 거예요. UL에다가, 요 UL의 레프트 값을, 230, 230, 460 이런 식으로 줘서 이동을 할 건데 그 이동하는 게 보이려면 아까 CSS에서 요 클래스명이 있으면 얘의 값이 요 레프트의 값이 바뀌는 과정을 0.5초에 걸쳐서 보여주라고 했었으니까 이제 다 배치를 한 다음에는 요 클래스명을 누구한테 슬라이즈한테 줘야 됩니다. 다 배치한 후에는 슬라이스에다가 여기 클론 메이크 클론 한 다음에 클래스 리스트 add 해서 애니메이티드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좌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동을 하는데 지금 제가 넣자마자 지금 이 화면을 잘 보셨으면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지금 배치를 하고 얘가 트랜슬레이트 X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여요. 그죠? 자, 저러면 안 됩니다. 저렇게 이동하는 게 보이면 안 되니까 이걸 다 배치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약간의 시간을 두고 얘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한 번 재서 그 시간이 소진된 다음에 애니메이트라는 클래스명을 넣도록 set time out을 이용해서 여기 뒤에다가 시간을 적는 거였죠. 0.1초 뒤에 다 배치한 다음에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을 추가합니다. 자, 그럼 저장하고 보면 이미 다 배치가 되고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가 들어가니까 요 배치 X가 바뀌는 과정이 절대 애니메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값이 절대 트랜지션 값이 마이너스 1150으로 바뀌는 과정이 안 보이겠죠? 자, 이후에는 지금 이제 애니메이트가 들어와 있으니까 얘의 레프트 값이 바뀌는 게 트랜지션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좌우 버튼을 클릭할 때 할 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우 버튼을 클릭할 때 할 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맨 밑에 작성해 보겠습니다.
얘한테 add event listener, 이벤트 종류는 클릭이 생기면 할 일. 자, 그러면 이동하는 건 누구한테 시킬 거냐면 move slide라는 함수한테다가 숫자만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인덱스 번호, current 인덱스 번호가 0이었는데 거기에다가 1 더한 걸 얘한테 넘기는 식으로 할 거고,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은, 그러면 이전 버튼 prev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1을 빼는 식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이동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move slide라는 함수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적어 보도록 할게요. 펑션 move slide는 숫자가 넘어와야지만 일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좌우 버튼을 클릭할 때 숫자를 넘겨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슬라이드가 이동하는 건 이 UL이 지금은 이 상태인데 만약에 next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왼쪽으로 얘가 이동을 하려면 left 값이 기존에는 지금 0이었는데 지금 레프트 값이 0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이동을 하려면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레프트 값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30이 돼야 되겠죠? 요 거리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전체가 요 한 칸이 슬라이드 하나의 너비 플러스 요거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레프트 값 230이 들어오고 또 클릭을 하면 얘가 460으로 바뀌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누가 움직이는 거냐면 이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의 스타일의 left에서 얘가 마이너스로 움직여야 되니까 숫자가 넘어오면 거기에 마이너스 하고 얘가 230, 460 그렇게 바뀌는 거고 230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슬라이드 너비에다가 마진까지 더한 걸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뒤에 픽셀까지 있어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는 원래는 current index 번호가 0번이었는데 사용자가 이제 이렇게 하면 current index 번호는 1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사용자가 1이 넘어왔을 때 다시 한번 보면 이게 1이 왔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30 해서 마이너스 230 픽셀 될 거고 얘가 2가 되면 2 곱하기 230 해서 460이 되는 거죠. 이동을 한 다음에는 current index 번호를 반드시 슬라이드가 최종적으로 보고 있는 여기 이 숫자만큼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자, 작동을 하나 한번 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넥스트를 클릭했어요. 자, 지금 상태에서 지금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동을 하죠. 230에서 마이너스 230, 460 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어요. 자, 이전 버튼을 클릭해도 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여기를 보고 있어요. 더 가보겠습니다. 더 가서 다시 넥스트 한번 가볼까요? 넥스트부터 먼저 보면 지금 제가 4번, 5번 지금 여기 복사본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더 누르면 이 끝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저는 이 복사본을 더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리스트가 계속 늘어날 거니까 이상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요 움직인 다음에 move 슬라이드가 움직인 다음에 콘솔에다가 콘솔 로그 해서 현재 current index랑 그리고 슬라이드 카운트 얘를 동시에 한번 출력을 해볼까 합니다. 저장하고 이번엔 콘솔을 볼게요. 자, 지금은 첫 번째를 보고 있는 거고 next 지금 current index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온 거잖아요. 처음 다시 이 슬라이드 1번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먼트를 보면 지금 여기를 보고 있어요. 자, 이때 사용자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 지금 current index가 5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림을 보면 현재 복사본의 1번에 와 있어요. 이렇게 와 있어요. 사용자 몰래 이 위치를 다시
1번 위치인 이 위치로 바꿔놓는 거예요. 사용자 몰래. 자, 이러려면 이 레프트 값이 다시 0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레프트 값이 다시 0으로, UL의 레프트 값을 몰래 다시 0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럼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콘솔에 봤더니 마지막이면 얘가 5번이에요. current index 번호가 5번이라고 한다면 이 품을 짜서 current index 번호가 누구와 같다면 지금 둘 다 요 슬라이드의 카운트와 같다면 그러면 레프트 값을 몰래 0으로 바꿔놓자. 사용자 몰래 레프트 값을 0으로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걸 써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일단 한 다음에 바꿔야 돼요. 이게 움직이는 게 지금 슬라이드에서 트랜지션 0.5초가 있으니까 0.5초에서 이동을 다 한 다음에 그때 얘 값을 0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의 스타일에서 얘의 레프트 값을 0 픽셀로 바꿨어요. 그리고 current index도 다시 0으로 바꿔놓습니다. 다시 초기화해서 마치 처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0으로 바꿀 거예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보면 슬라이드가 이동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 상태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인덱스 번호를 보고가면서 지금은 여기 인덱스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되면 저렇게 움직이는 과정이 보이면 안 돼요. 지금 엘리먼트에 보면 얘가 레프트 0인데 지금 0으로 바뀌는 과정이 또 슬라이드가 작동을 해서 쓱 한꺼번에 오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세로 고침을 하고 다시 한번 2, 3, 4, 5 한 번 더 해서 여기면 몰래 바꾸자고 하는데 지금 바꾸는 게 튀어났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걸 움직이는 과정이 안 보이게 하려면 아까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건 얘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 과정이 보였거든요. 저 클래스명 애니메이트라는 걸 빼요. 얘를 다 이동을 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클래스 리스트에서 remove 애니메이티드를 빼본다 라고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볼게요.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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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이제 잘 보세요. 자, 지금 보면 갑자기 5에서 얘가 1로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1이고 2, 3, 4 여기 이제 5가 오면 얘가 이제 5에서 2컨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5에서 5가 되자마자 우리가 애니메이티드라는 걸 빼고 얘의 레프트 값을 0으로 바꿨거든요. 자, 바뀌었는데 전 이게 아니라 이동을 한 다음에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빼버리고 레프트 값을 0으로 바꾸니까 얘가 순간 5에서 1로 바뀝니다. 바뀌는 이 이동을 하는 0.5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를 빼가지고 움직이는 걸 안 보이게 하고 레프트 값을 0으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지금 동시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0.5초가 지난 다음에 해야 돼요. 이 작업은 0.5초가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을 재서 set time out 할 일 시간에서 0.5초가 있다가 500 있다가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중괄호 안에다가 지금 이 코드가 여기 안에 모두 들어오게끔 위치를 이 코드가 요 안쪽으로 이동하게끔 바꿔주십니다. 자,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슬라이드가 일단 이동을 해서 5번이 보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몰래 애니메이트를 빼버리고 0으로 바꿔버리고 다시 처음인 것처럼 바꿔놓자. 자,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입니다.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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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이제 마지막이 될 거예요.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자는 얘가 아까 보고 있던 1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와 보면 지금 이미 0이에요. 좀 전에 이렇게 보고 있던 거였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몰래 다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아까 5번 다음에 1번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는 아까 클론 한 거에 1번을 보고 있었지만 다시 위치를 몰래 바꿔서 원래 1번을 보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클릭을 해보면
클릭을 해 보시면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슬라이드 레프트 값은 넣었는데 이 얘 번호는 바뀌고 있는데 바뀌는 과정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바뀌는 과정이 보이게 하려면 애니메이트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꺼 버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배치 0으로 초기화를 한 상태 이후에 요 다음에는 다음 버튼이나 이전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을 해야 되니까 다시금 애니메이트라는 걸 누구한테 얘한테 넣어줘야 됩니다. 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또 set timeout을 이용해서 function 할일 0.5초에서 0.6초 한 다음에 0.1초 있다가 얘 하란 얘기죠? 여기에서 뭐 하라고? 얘한테 뺐던 애니메이티드라는 클래스명을 다시 추가해 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은 여기 1번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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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한 번 더 눌렀을 때 이제 다시 요 번을 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다음 슬라이드가 보이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끝까지 갔다가 다시금 몰래 여기 위치에 와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일 때는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전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까지 오는 걸 파악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오면 이전 버튼이 어떻게 되는 거니? 지금 첫 번째 복사본의 첫 번째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보이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콘솔에 보면 아까 우리가 여기 current index를 써놓은 게 있으니까 current index가 -5네요. 자, current index 번호가 -5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와 있다는 얘기니까 이때 또 몰래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보면 사용자는 얘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몰래 다시 얘를 원위치로 해서 여기를 보고 있게끔 해줍니다. 자, 그러려면 똑같아요. 좀 전에 막내에서 사용자가 여기를 보고 있었는데 몰래 이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건 UL에 그러니까 슬라이드 변수명 슬라이드의 레프트 값을 0으로 바꾸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할 일은 똑같습니다. 이 할 일은 똑같은데 이 조건이 아니라 이 조건 말고도 언제 그래서 이렇게 버티컬 바 영문권에서는 파이프라고 하는 이 버티컬 바 두 개를 하면 앞에 조건 또는 뒤에 조건이 참일 때 여기 안에 있는 걸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콘솔에서 찍어 보면 -5였으니까 뭐가 current index 번호가 -5였으면 current index 번호가 뭐와 같다면 -5와 같다면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슬라이드 개수가 5였으니까 5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하고 보면 이전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자 지금 엘리먼트는 0번을 보고 있습니다. 요거 원래 오리지널의 인덱스 번호 0번을 보고 있고 이전 그러면 요렇게 둘, 셋, 넷. 자,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지금 6인데 한 번 더 누르면 여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해서 지금 레프트 값을 0으로 바꿔놔서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좌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해서 이전 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슬라이드 쇼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